건강기능식품 현업인을 위한 채널 건기식 퀘스트입니다. 오늘 진행할 퀘스트는 식품표시광고법 공부하기입니다. 첫 번째, 법의 목적부터 보고 가도록 할까요? 이 법의 이름은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이고요. 식품표시광고법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올바른 표시 광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 식품 등이라고 쓰여져 있죠. 식품표시광고법은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식품이라는 큰 테두리를 가지고 있어서 건강기능식품뿐만이 아닌 다른 여러 종류의 식품 내용도 함께 다루고 있어요. 실제로 제품의 패키지를 만들고 프로모션 등의 마케팅 활동을 하실 때 잘 알아두어야 할 법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의입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부분만 몇 개 그냥 뽑아왔어요. 우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식품표시광고법, 법의 이름에서 나오는 표시와 광고에 대해서도 각각 정의하고 있습니다. 표시는 쉽게 말해서 제품을 담는 패키지 박스 또는 병 라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광고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라고 정의를 해놓았어요. 소비 기한은 2023년부터 식품 등에 시행이 되는데요. 건강기능식품도 해당이 같이 돼서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표시의 기준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이러이러한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고 적혀 있고요. 글씨 크기나 표시 장소 같은 경우는 총리령으로 따로 정한다고 쓰여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를 보고 업무를 진행하지는 않는데요. 이유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조 영양표시입니다. 저희 슈퍼마켓에서 식품들 보면은 영양정보라고 해서 열량이랑 나트륨이랑 적혀 있는 거 많이 보셨죠? 건강기능식품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요. 다만 여기에 있는 총리령을 눌러보면은 일반 식품에 해당되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기준이라는 고시가 따로 있어서 이곳에서 표시 관련 내용을 따로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여기 법 4조를 보고 직접 업무를 진행하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기준에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어서 실무를 보실 때에는 이 고시를 보고 직접 진행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 고시의 경우 다른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6조 나트륨 함량 표시인데요. 일반 식품에 비해 건기식에서는 나트륨이 많이 들어갈 일이 크게 없기는 해요. 이 내용도 건기식 표시기준 고시대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조 광고의 기준입니다. 식품 등을 광고할 때에는 제품명이랑 업소명이랑 포함시켜야 된대요. 그리고 이거와 별도로 지켜야 할 사항이 또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총리령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리령이면 시행규칙이죠. 그 시행규칙을 찾아서 가보면은 그 내용이 별표 6에 있다고 쓰여 있는데요. 별표 6에 해당되는 내용을 열어보면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읽어보니까 제조, 가공, 처리하는 업체, 그리고 판매하는 업체를 적으라고 하는데 저희 보통 제조업소에서 제조, 가공, 처리를 같이 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품명이랑 제조업소명이랑 판매업소명이랑 전부 다 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시행규칙으로 또 별표로 세세한 사항을 넘기는 경우가 다른 법에 비해 특히 좀 많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구석구석까지 살펴봐야 할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는 법 인덱스라는 거를 만들어두면 아주 유용한데요. 바로 다음 영상에서 그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조입니다. 이거 저희가 품목지주신고 제품명 공부할 때 잠깐 봤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때는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라고 했는데 여기 식품표시광고법 8조에 있다는 거를 직접 확인하니까 다리가 좀 연결된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이 내용 같은 경우는 광고를 할 때 하면 안 되는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쭉 나열했는데요. 사실 요것만 보고 어떤 내용인지 해석하기 또 알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앞에 있는 내용에 걸려서 문제가 되는 점이 있는지 없는지 심의를 신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자율심의라고 쓰여 있어서 심의는 받아도 안 받아도 상관없는 건가? 라고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잠깐 8조로 다시 가보시면은 8조의 10호에 여기에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도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자율심의라는 말이 자율적으로 심의를 받아도 또는 받지 않아도 되는 그 자율이 아닌 그냥 심의기구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기에 자율심의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름 자체가 좀 많이 헷갈리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기식 표시 또는 광고는 모두 심의 대상에 속한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괄호 안에 내용이 또 있기는 하네요. 4조부터 6조까지 규정에 따른 표시사항만을 그대로 표시 광고하는 경우는 심의 받지 않아도 되나 봐요. 그래서 이 4조에서 6조를 지금 스크롤 올리셔서 조금 보시면은 품목 제조 신고증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랑 많이 겹치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괄호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한 기준을 잡으실 때 품목 제조 신고증에 있는 내용으로만 광고하면 이 괄호 안에 포함되겠는데? 라고 생각하시고 체크하시면 빠르게 의사결정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여기 사항을 보시면은 자율심의기구 결과에서 이의가 있을 때 식약처에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쓰여 있네요. 9조는 광고 내용의 실증입니다. 간단히 보면은 광고하는 거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심의 조항과 독립적으로 있는 걸 보니 심의와 상관없이 광고하는 거라면은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세한 사항은 시행규칙에도 나와 있고 실증에 관한 규정이라고 고시도 따로 만들어져 있기는 합니다. 11조는 심의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심의위원회와 저희 건강기능식품법 시간에 배웠던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는 서로 다른 위원회인데요. 식품표시광고법에 있는 이 심의위원회는 자율심의기구 심의위원회로서 식약처가 아닌 자율심의기구 내에서 표시와 광고를 심의하는 집단이라고 보면 되고요. 건강기능식품법 시간에 배웠던 이 심의위원회는 건강기능식품 자체의 기준 규격을 위주로 논의하는 식약처 안에 있는 위원회입니다. 12조와 13조까지는 실무자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서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조와 31조까지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 관한 내용이라서 여기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항목들은 볼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의 법령 체계도를 보시면 생각보다 법령들이 엄청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규칙으로 또 별표로 세세한 사항을 넘기는 경우가 다른 법에 비해 조금 많은 느낌이라서 시행규칙 또 별표 같은 경우는 조금 자세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식품표시광고법에 대해 간단히 훑어보았습니다. 안에 자세한 내용들을 모두 기억하지는 못하더라도 법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라고 아는 것만 해도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내용에 대해 추가하거나 같이 나눌 지식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공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기능식품 현업인을 위한 채널 건기식 퀘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